자, 우리가 화학 평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나갔었었죠? 네. 맞나요? 네. 빠르게 정리하고 문구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응?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일단 들어요. 평형 상수 K 뭐였죠? 반응물. 분모에 뭐가 들어가?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 반응물들의 몰 농도의 곱. 그다음에 생성물의 몰농도의 곱. 생성물의 몰 농도의 곱. 대가루가 농도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반응지수 Q. 반응지수라고 불리워지죠. 반응지수는 어떻게 구해? 똑같이 구하죠. 똑같이 구하는데 현재 상태, 평형이 되기 전의 상태의 요 값을 구하면 우리는 그걸 반응지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평형상수 K에 비해서 반응지수 Q가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정반응이 우세.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평형상수 K보다 반응지수 Q가 크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시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형 이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지? 평형 이동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지. 평형상수 K가 온도가 일정하면 어때요? 유지돼요. 온도가 일정하면 K도 일정하다. 이런 거였었고요. 온도가 바뀐다고 해서 평형상수 K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단 온도가 바뀌지는 않고 평형상수가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의 몰농도, 반응물의 몰농도가 항상 고정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평형 이동 어디로 평형이 이동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할 수 있느냐?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할 수 있느냐?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서 평형 이동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죠? 외부 환경 조건 중에서 일단 뭘 살펴봤니? 뭐 변화? 농도를 변화시키면 평형이 이동된다. 정반응으로 이동될 수도 있고 역반응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면 농도에서 만약에 생성물과 반응물 중에서 반응물의 농도를 더 첨가했어. 그러면 뭔 반응으로? 정반응. 반응물이 더 첨가하면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좋아하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을 얘기해?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지. 그지? 현재 상태 그대로 변화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 중에서 반응물을 먼저 더 넣게 되면 반응물이 더 많아졌네? 반응물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반응물을 줄이는 방법이 무슨 반응이야? 정반응이지. 정반응은 반응물이 무슨 물로 바뀌는 과정이야.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성물을 더 넣게 되면 생성물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된다.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이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생성물을 더 첨가해서 넣게 되면 생성물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겠지.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가 뭐의 변화가 있었어요? 압력. 압력 변화가 있었다. 그지? 기억나지, 예진아? 더? 에어컨 틀어줘? 왜? 자, 압력 변화는 압력 변화에 대한 정반응 평형 이동인지 역반응 평형 이동인지는 태웅아 뭘 봐야 돼?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평형 이동이야? 역반응 평형 이동이야?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였을 때 다르잖아. 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 그거 혼자서 어우, 나 오늘 에이스라인? 맞아. 압력을 높인다고 해서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 또는 역반응으로 평형 이동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압력 변화일 경우에는 뭘 봐줘야 돼? 개수의 합. 그지? 분자수가 늘어나는 방향이 정반응인지 역반응인지 그거 봐줘야 돼. 그거 보려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의 합을 봐야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압력 변에서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치자. 뭐 2A 플러스 B가 정반응을 했을 때 만약에 C가 된다라고 치자. 개수가 2, 1, 1, 이런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치고 얘가 정반응이고 이 반대가 역반응이라고 한다면 반응물의 이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 반응물의 총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3.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1.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면 분자수가 감소한다는 뜻이 될 거고 역반응이 일어나면 하나였던 분자가 3개로 늘어나니까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 뜻 자체는 뭐예요?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그치, 부피당 분자수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많아졌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지.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 부피당 분자수가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수를 늘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러면은 분자수를 뭐 하려고? 줄이려고 평형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는 줄이는 반응이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정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정반응으로 평형이동이 된다 라는 얘기고 반대로 압력을 낮추면 부피당 분자수가 적어졌다. 그러니까 적어지는 걸 또 싫어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역반응으로 평형이동이 된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압력 변화에서는 특히 우리가 압력 변화를 줄 때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인지 잘 봐야 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재 그릇 자체가 강철 용기다. 아니면 뭐 있어? 피스톤 용기냐에 따라서 문제 조건이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살펴볼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강철 용기를 썼어. 압력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압력 변화 만약에 문제에서 강철 용기에 이런 화학 반응을 했다 그러면 압력 변화가 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압력 변화를 시킬 때 대부분 문제는 용기의 그림이 뭘로 나타내? 피스톤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얘의 입구를 눌렀어. 압력을 줄였어. 그러니까 부피를 줄였어. 그러면 압력이 세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얘를 피스톤을 올렸어. 그러면 압력이 낮아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철 용기가 만약에 제시가 되면 압력 변화가 원인은 아니겠구나.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 변화가 있었니? 온도 변화가 있었어. 온도 변화. 온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제시문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 온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평형 이동은요. 정반응이나 역반응이나 이런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반드시 열 에너지 출입을 동반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 조건에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또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화학 반응식 그대로 쓸 거고요. 이용을 할 거고 만약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었다고 치자. 정반응이 흡열. 그러면 역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경우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리고 온도가 변하게 되면 뭐도 변한다는 얘기니? 평형 상수 K값도 변한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일정하면 K가 일정한데 온도 변화라는 조건은 평형 상수 K도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서 한번 봅시다. 강철 용기에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쳐요. 흡열 반응이라고 치고 정반응이 흡이다. 그러면 이때 이 강철 용기의 온도를 점차 증가시켜.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온도를 높이면 그 또한 변화이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하게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낮추려고 하겠지. 그럼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하면 열을 방출한다는 뜻인데? 어? 전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발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흡열이지. 아 겉에를 봐야 되는 거. 어? 발열이 야, 발열은 겉에를 봐. 헷갈리네. 응? 발열 반응은 여기 어디다 써야 돼? 발열 반응이란 뜻은 온도를 뭐 하는 반응이란 얘기야? 높이는 반응이란 뜻이야.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네. 열을 방출. 어. 이렇게 온도 어디다 반출하는데? 밖에 걸 보래. 밖에? 여기? 밖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발열 반응이라면 얘 자체 온도가 높아진다고. 아 맞네. 응? 이렇게 오케이.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되는 반응이야? 온도를 맞추는 거. 낮추는 반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온도를 강철용기, 여기서 온도는 강철용기 온도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강철용기 온도를 억지로 높여버려. 그러면 온도를 뭐 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줄여야 되겠지.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이 정반응일 때는 온도를 높이면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 쫙 일어나게 되겠지. 정반응이 평행 이동으로 이제 정반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정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아 증가하지? 반응물의 양은 줄었어. 그지? 그러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UNT 아니야? 맞아요. 반응물은 줄어들고 아 맞네. 생성물은 많아지잖아. 그래. 정반응이 일어나면. 거짓. 그지?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커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흡열 반응 경우에 평형상수 K의 변화 축은요, 변화 추이는 어떻게 되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정반응이 점점 많이 일어나야 되겠지. 흡열 반응을 계속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아시겠죠? 평형상수가 온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증가하는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반대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정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반응은 발열이니까 이 경우에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생성물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형상수 K 값은 어떻게 변해? 감소하게 되겠지.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온도에 따른 평형상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반응이 무슨 반응일 때? 발열 반응일 때다. 이해되시죠? 근데 저게 왜 곡선지게 나왔었지? 직선으로 되면 빵이 될 수는 없으니까. 아 맞다. 그래서 특정값에 수렴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교재 그래서 169페이지 수득률, 지난 시간에 수득률 얘기했나? 아니요. 수득률. 자, 봅시다. 수득률. 수득률. 이해이야? 이해이냐? 아, 수득률은요. 아 소득률 같아서. 그치. 의미 자체가 얻어지는 이득분은 비율이란 뜻이에요. 얻어지는 양. 그러니까 수득률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생성물을 얻는 게 목적이야. 아시겠죠? 네. 생성물을 얻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생성물을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경제적으로 뭐 한 거야? 이득. 이득이겠지. 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수득률이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 네. 그 비율을 어떤 조건에서 수득률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수득률이에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얻어지는 생성물의 비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수득률이에요. 그러니까 생성물을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수득률이 뭐해졌다?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생성물을 적게 얻으면 수동률이 맞아. 낮아졌다라는 얘기고 기업 활동은 당연히 이윤을 보는 게 목적일 테니까 수동률이 높은 조건을 찾아내서 그 환경에서 화학 반응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169페이지 보게 되면 수동률, 압력에 따른 수동률, 온도에 따른 수동률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자, 화학식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쳐요. 스몰 A, B, C, D는 각각 개수를 의미하고요. 얘가 정반응이고 얘가 역반응이라고 치자. 자, 보자. Y축이 수동률, X축은 압력. 조건에 따라서 얘 조건이 압력에 따라서 수동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간단하게 볼 거예요.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Y축은 수동률 퍼센트. 느낌상 수동률은 뭐의 양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고? 생성물의 양, 그치? 관련되어 있는 게 생성물, 요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생성물을 많이 얻으면 수동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압력에 따른 수동률을 보려면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뭐가 중요해요? 개수. 개수가 중요해요. 개수가 분자수니까. 그래서 만약에 A 플러스 개수가 B가 C 플러스 D 개수보다 얘가 크다 라고 치자. 이거였다고 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정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요? 정반응. 압력을 증가시키면 분자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되니까 부피당 분자수를 뭐 하려고 그래야 돼?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무슨 반응으로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결론 정리하자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 조건일 때 압력을 증가시키면 수동률이 높네. 정반응 우세, 그지? 생성물 증가, 수동률이 증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정비례. 정비례는 아니고 오. 정비례면은 야 퍼센트인데 100%를 넘어갈 수는 없잖아. 아하. 안 그래? 이렇게 그래프해지는 게 얘가 이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의 개수가 C 플러스 D의 개수보다 작아. 반응물의 개수가 작아.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분자수를 뭐 해야 돼? 뭐 하려고 이제 만들어야 돼? 낮추려고 해야 되겠지. 역반응. 분자수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반응. 역반응으로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 얘인 조건일 경우에는 개수가 이런 관계일 경우에는 압력을 높이면 안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되고요. 그지? 네.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소해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률은 어떻게 된다? 감소.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수동률이 낮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169페이지 그래프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끝으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바로 느껴지는 조건이겠지. 이런 조건. 개수의 합이 정반응과 그러니까 반응물의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을 때는 이거는 압력을 높이든 낮추든 간에 분자수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분자수가 변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하고 수동률의 관계는 관계가 없어요. 일정하게 그냥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값으로서 뭐 해야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얘는 압력을 뭐 늘리거나 낮춘다고 해가지고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개수가 이 경우인 경우에는 수동률을 높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압력을 높여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수동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이 조건일 때는 반응물의 개수가 작을 때는 압력을 어느 환경에서 반응시켜야지만 수동률이 높아진다? 압력이 맞아. 낮은 환경일 때 수동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압력 높이면 수동률은 낮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온도 그래프와 수동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x축이 온도, y축이 수동률. %고 이꼴 의미가 무슨 물이라고? 뭐 생성물의 양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지?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 온도에 따른 수동률은 어떻게 되나? 정반응이 흡열 반응. 정반응이 흡열 반응. 수분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는 일단 온도를 높여. 네. 그러면 무슨 반응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얘기는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생성물의 양은 어떻게 돼? 많아지게 되겠지. 생성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수동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시죠? 네. 만약에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를 높여, 온도를 낮춰야 되겠지.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역반응이 일어나 버리게 되겠지. 그러면 생성물이 줄어들게 되겠죠. 수동률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얘로서 169페이지에 암모니아 얘기가 나왔어요. 암모니아 생성되는 것 보자. 자, 반응식이 암모니아 생성식이 어떻게 됐냐면 N2 플러스 3H2 정반응일 때 NH3 몇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지고 역반응은 왜 반대고 그 예제 조건에서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래? 발열 반응이다 라고 제시가 돼 있어서요. 그지?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려고 우리가 한다고 치자. 어떤 공장에서? 암모니아 생성 공장이 있다고 쳐요.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일단 압력은 어떻게 돼야 되겠니? 개수의 합이 정반응이 일어날 때 줄잖아. 그러면 압력을 뭐 해야 되겠니? 수동률을 높이려면 높여야 해요. 압력을 높여야 되겠지. 네. 압력을 높여야지만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생성물을 많이 만들겠지.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되는 수동률을 높이는 공정은요. 압력은 높은 압력으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온도는 높은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야 돼? 좀 낮은 상태에서 반응시켜야 돼? 낮은 상태. 낮은 상태에서 반응을 시켜야지. 얘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지? 네. 발열 반응 그래프가 이거예요. 온도 높이면 오히려 수동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 공정은 어떻게 하면 수동률을 높일 수 있다. 온도는 낮추고 압력은 높여야 돼.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 그거가 이상적인 조건인데 온도가 낮으면 수동률은 좋아지기는 반면에 온도가 낮으면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천천히 일어나. 그러면 수동률은 높지만 그러니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지만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암모니아를 생성되는 공정은요. 온도를 낮추지는 않고요. 온도를 높이고 압력도 열라 높여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최적의 수동률, 가장 경제적인 수동률 조건을 맞춰가지고 생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조건은 온도는 낮고 압력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온도가 낮으면 화학 반응이 천천히 진행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에틸렌의 수동률 화학 반응식 보고 얘는 어떤 조건에서 그러면 수동률 높아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에틸렌의 수동률, 에틸렌의 화학 반응식이 어떻게 되니? 얘는 C2H5 C2H5OH 기체. 얘 뭐야? C2H5OH 에탄올? 에탄올이네. 반응을 해서 뭘로 된다고 얘가? C2H4랑 C2H4 그리고 물? 네. C2H4 플러스 H2O 개수는 어떻게 돼요? 1. 다 1, 1인가요? 네. 네. 얘는 다 기체됩니다. 네. 그리고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래?
증가량이 흡열. 흡열이래. 그러면 얘가 에틸렌이고요. 얻고자 하는 게 에틸렌이에요. 그러면 이걸 얻기 위해서는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은 뭐 해야 돼? 낮춰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분자수가 많아지는 거지? 네. 그러면 압력은 어떤 조건에서? 낮춰. 낮춘 조건에서 실험을 해야지만 많아져요. 많아지려고 하는 정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정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 높여야 온도는 뭐 해야 되겠니?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나서 얘의 수득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 조건은 어떻게 되냐? 압력은 뭐하고? 낮고 낮추고, 온도는 온도는 높은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지만, 반응을 해야지만 수득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되셨죠? 물. 자, 넘겨서 우리 대표 자료 문제 한번 보자. 173페이지와 174페이지 대표 자료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173페이지 대표 자료 분석 1번. 사산화 이질소로부터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다. 정반응은 무슨 반응이래? 흡열 반응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럼 받고,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여기 강철 용기래. 네. N2O4와 NO2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각 물질의 농도를 나타냈다. 가와 나는 N2O4 또는 NO2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와 나를 찾으란 얘기지, 결국은. 자,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만 이 상태가 일단은 평형이 유지된 상태죠. 네. 평형 상태였는데 갑자기 가의 물질을 확 튀어버렸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넣었다. 가를 더 첨가해. 첨가해서 넣었다는 뜻이죠. 가를 넣었더니만 당연히 그러니까 증가된 가는 줄어드는 반응이 일어나고 나는 증가하는 반응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뭐겠니? 비율. 가가 그러니까 첨가를 했어요. 첨가했다가 얼마 줄어들었니? 몇 칸 줄어들었어? 2칸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지? 나는 그동안에 몇 칸 늘어났어? 1칸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반응. 그러면 반응의 개수가 몇 대 몇이란 얘기야? 가와 나가. 네. 2대 1이란 얘기지. 고로 가는 누구란 얘기야? NO2. 개수가 2인 NO2가 가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N2O4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T1이라는 이 시간에 첨가한 건 뭘 첨가했다는 얘기야? NO2를 첨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농도로 평형을 유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다가 T3일 때 또 어떤 조건 2의 변화를 줬대. 그죠? 네. 그랬더니만 NO2는 서서히 증가, N2O4는 서서히 감소돼서 다시 평형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 2는 도대체 어떤 조건의 변화를 줬을까? 온도. 이거는 압력 변화냐 온도 변화, 남은 이제 두 가지 나왔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조건 이거는 농도 변화였을 거고, 그지? 그러면 나머지가 압력 변화하고 온도 변화가 있는데, 이거 사용한 용기가 어떤 용기라고? 강철 용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압력 변화를 준 게 아니겠죠. 온도 변화를 줬는데, 그러면 이 변화에 의해서 뭔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니? 조건 2에 의해서. 지금 N2O4는 줄어들고 NO2는 늘어났잖아. 그러면 얘가 NO2로 뭐 했다는 얘기야? 바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정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야. 정반응은 근데 무슨 반응이라 그랬니? 흡열 반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줬길래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조건 2는 온도를 높이는 변화를 줬다. 됐나요? 네. 그러면 1, 2, 3번 답이 다 나왔니? 네. 가는 NO2, 그지 서희야? 나는 N2O4가 되는 거고요. T1의 조건, 변화시킨 조건은 N2 첨가. NO2 첨가. T3의 변화 조건은 온도 증가. 용기의 온도를 증가시켰다. 온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넘겨. 대표 자료 2번. 보자.
다음은 A와 B 기체 물질을 반응시켜서 C 기체 물질을 생성시키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플러스 2B가 2C가 된다. 자, 그렇단 얘기고 여기는 정반응이 발열이다 흡열이다가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정반응이 발열인지 흡열인지 찾아내는 걸로 또 물어볼 수도 있겠네. 제시가 안 됐으니까.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평형 가나 다를 나타냈다. 나에서 A의 양은 A의 양만 나타냈다. A가 나에서는 몇 몰이야? 5몰이네. 처음 평형 상태 가일 때는 몇 몰 있었어요? 4몰, 3몰, 3몰이 있었어. 이 상태에서 온도를 높이는 변화를 줬대. 그랬더니만 평형 나로 평형 이동이 됐대. 평형 나가 됐을 때 A의 양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증가. 증가했네. 그러면 온도를 높임으로써 A가 더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역반응. 그러면 이 과정에서 가로 나로 넘어갈 때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역반응.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온도를 높였는데 역반응이 일어났는데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를 뭐 하려고 반응이 일어나야 돼? 머리를 낮추려고 해야 되겠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흡열 반응. 그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다. 흡열, 얘가 역반응이 흡열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정반응은 뭐라는 얘기야? 반대로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지.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A를 봤더니 A가 4에서 5몰로 몇 몰 증가했니? 변화량은 몇 몰 증가야? 1몰. 1몰 증가지.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B는 그동안에 몇 몰 증가해야 돼? 2몰. 2몰 증가해야 돼. 그러면 3몰에서 2몰 증가해서 B는 몇 몰이 돼 있어야 돼? 5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동안에 C는 몇 몰이 감소돼야 돼? 2몰. 2몰이 감소되어 있어야 되겠지. 반응식을 보게 되면. 네. 따라서 C는 3몰에서 몇 몰이 되어 있을 것이다? 1몰. 1몰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부피를 줄여버렸대. 압력을 가했다는 뜻이 되겠지? 네. 부피를 줄이면. 네. 그러면 전체 분자수, 단위 부피당 분자수는 늘어난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네. 분자를 뭐 해야 돼? 줄여요.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정.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네? 네. 따라서 평형 나에서 평형 다로 갈 때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평형 이동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1번 평형 나에서 B와 C의 몰 농도를 계산해라. 계산했어요. B가 5몰, 그죠? 네. C가 1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 2번 정반응은 흡열이냐 발열이냐?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었다? 발열 반응이었다.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3번 나에서 다로 될 때 평형이 정반응 역반응 쪽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가? 정반응 쪽으로 이동했죠. 줄어들어야지. 자,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네.